서아이 좀. 다 썼는데. 다 썼다. 에이씨. 이거 좀 집어넣어줘. 집을 거를 사야 돼요. 사야 돼. 아니 뭐야 아니 뭐 아니 전혀 아니에요. 보수예요. 됐어? 오케이 수영이. 자, 이어서 합시다. 이어서 할게요. 돌고래 지문 봤고요. 돌고래 지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예. 정리하면은 설명문이고, 얘들아 갈래라는 말은 제가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종류라고 말씀드렸고, 설명문이고, 제재는 글의 어떤 재료라는 소리고요. 돌고래가 제재고, 뭐 객관적이다 해설적이다. 객관적이라는 말도 어려운 소리 아니죠. 남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남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글, 주관적인 글이 나뉘는 건데, 국어 시간에 배우는 주관적인 글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문학을 말하는 거지. 문학을 말하는 거고요. 객관적인 글, 남들도 동의할 수 있는 글이라는 건 비문학을 말하는 거고, 비문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학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문 이런 것들을 비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돌고래의 특징이 주제였었고,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다양한 설명 방법, 읽은 것처럼 정의도 있고요, 예시도 있고요, 분류도 있고요, 대조도 있고요, 뭐 등등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게 일단 특징이었고, 돌고래라는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서 흥미를 유발한다. 1도 흥미가 없겠지만은 친숙한 제재를 사용하면은 흥미가 유발된다라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의 형식을 통해, 소제목이 계속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질문 형식의 소제목을 통해서 글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요. 친숙한 제재로 흥미를 유발하고요. 질문 형식의 소제목으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구조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백꽃이나 그 저녁 시작 같은 그런 문학은 본문이 중요해요. 이해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본문이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라기보다는 문학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뭐 그렇게 어려운 말 같지가 않아. 근데 문제로 나온다라 그랬을 때는 얘 매칭은 얘고, 얘 매칭은 얘고, 얘 매칭은 얘인데 이거를 뒤죽박죽 시켜온다는 소리야. 질문 그러면 돌고래라는 친숙한 제재를 하게 되면은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지금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다가 보이지만은 문제로 나오면 안 보인다니까. 그게 이 매칭 정도가. 알겠어? 요거를 각각의 특성에, 각각의 기능과 효과를 매칭 시켜야 된다고. 매칭.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본문 읽을 때도 동일해요. 본문 읽을 때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이빨고래인데 수염고래라고 바꿔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지. 서하나, 알겠어? 뭘?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구조를 이루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고요. 요 각각의 요 내용을 그러니까 요 방법, 그러니까 전개 방식의 어떤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구분이라고 하고요. 분류라는 건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나눠주는 거를 분류라고 하고요. 대조는 차이점을 바탕으로 견주는 게 대조야. 차이점 바탕으로 견주는 게 대조고요. 체크하고 있니? 자, 정의는 이제 뜻을 말해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석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뭐를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어? 구성 요소. 그쵸, 구성 요소. 오케이. 자, 그리고 인간의 원인과 결과. 비교랑 대조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쵸. 뭐 그런 거를 굳이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굳이 나누자면은 비교는 공통점이라고요. 공통점. 굳이 나누자면 예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 정도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요. 어차피 이건 다 문제 풀면서 볼 거야.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질문. 보행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와. 이게 잘 안 들어와. 자, 보행, 즉 걷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다. 예. 자, 보행의 뜻을 정의해주고 있고, 다양한 이동 수단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걸어서 이동하는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보행 환경은 지금 보행에서 시작해서 보행 환경으로 보여준 거야. 일반적인 내용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좁혀준 거야. 위험하거나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 답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다.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도 보행 환경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준 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은 내용에서 좁은 내용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를 인식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뭐냐면 나이나 성별,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어떤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들을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유니버셜이 이제 그게 영단어 뜻이 뭐죠? 보편적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유니버셜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의미인 거죠. 보편적인 디자인이다라는 뜻인 거죠. 보행 환경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 이점에 대해 말을 해주겠고 첫 번째 먼저가 나왔으면은 뒤에 뭐도 나올까? 뭐 그쵸, 몇 가지 더 나오겠죠. 그쵸?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대요. 예.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교차로나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교통사고를 낮출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다. 이거 당연히 봐줘야지. 고원식 횡단보도 뭔지 봐야죠. 예, 요런 걸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뭐 이렇게 원래 옛날에는 이것만 있었는데 요거 더해준 거를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보이죠? 그쵸? 근데 아예 여러분들은 원래 이게 있는 게 기본 디폴트였나? 아니지 않냐 근데? 지금 저기도 보면은 딱 되어있네. 고원식 횡단보도야. 표시.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옆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화살표. 그쵸? 그런 식으로 뭔가 범위를 좀 더 넓혀줘서 명확하게 여기가 횡단보도라고 밝혀주는 거 아니야 지금? 요런 걸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보도와 차도 사이에 턱이 없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 약자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이게 고원식 횡단보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하고가 어쨌거나 그리고 플러스의 의미인 거니까. 자, 하고 일반적인 횡단보도보다 높게 만들어져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한다. 예, 그러니까 고원이라고 말하는 거지. 예,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조사 방안에 따르면, 얘들아, 요 표시는 뭐냐면 이 명칭은 꺽쇠라고 하는데, 꺽쇠 주로 책이나 서적이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작품 뭐 아니면 이제 글,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이런 꺽쇠. 예. 차로의 폭을 기존보다 좁히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자동차의 통행 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져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보행자 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보행자 중심의 안내 표지를 올림픽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서, 이 안내 표지에는 색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색채와 눈에 잘 띄는 서체를 사용하였고, 이동 경로와 방향, 경로별 난이도, 보행 장애물, 보행 소요 시간 등의 핵심 정보가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러한 어떤 설치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안내 표지의 정보를 파악하여 길을 잃기 쉬운 대형 공원에서도 헤매지 않고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대전시의 경우, 자, 그럼 올림픽공원 사례만 볼까요? 올림픽공원에서 멀지 않죠, 그렇죠? 자, 올림픽공원 유니버셜 유니버셜 디자인. 네, 이런 식으로 길 지나가다 보면은 보행자주의라고 명확하게 이제 여기가 가운데가 아마 자전거가 이제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보행자 가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표지를 해주는 거고, 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느리니? 네, 일단 표지판으로 명확하게 어쨌거나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각자 스팟마다 여기 보시면 초입에서는 크게 보여주는 건데, 해당 뭐 가령 이제 여기 해당 스팟에 가게 되면은 그 해당 스팟 앞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그 앞에서 풀어주는 거지. 그리고 또 길 지나가다가 이제 다음 스팟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저거 고원 횡단보도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경계를 구분 지어주는 이제 표식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 길 군데군데 짧게 이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 또 앞에다가 크게 이 지점부터 이제 그 어떤 스팟이다라고 또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제 길을 더 잘 편하게 명확하게 찾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긴 또 이제 그 강아지 이제 잠깐 묶어놓는 곳이다라고 또 이제 어떤 설치물도 이제 만들어 두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표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올림픽공원에 지금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대전시의 경우에는 폭이 3m이던 기존의 보도를 5.5에서 7.5m까지 넓히고 보도 위에 장애물을 제거하였으며, 유아차, 휠체어 등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주던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행자 중심의 보행로를 바꾸었다라.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탈시설화라고도 해. 탈시설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시설화는 구획을 딱 정하고, 아니 여러분들 우리 버스 탈 때도
저상버스라고 본 적 있어 없어? 네. 그쵸? 그게 뭐예요? 저상버스가. 이게 그 들어가는 게 낮게 돼 있어가지고. 그쵸. 그 휠체어 타신 분들이 못 타다 보니까 그런 것들 탈 수 있게 이제 그 어떤 이 높이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어쨌거나 보행자 중심 유니버셜 디자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예. 그래서 쌤. 네. 근데 네. 장애물하고 뭐가 자. 그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명확하게 다르죠. 자, 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뭔 소리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이 있다는 소리인 거고요. 장애는 뭐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신체 층위에서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시설 층위에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막 이제 가림막 같은 거 두거나 방지턱 같은 거 두거나 뭐 아니면 우리 저기 지금 저런 장애물이에요. 저거 저 보도랑 지금 차도랑 구분 짓는 거 가운데 뭐 있어? 가림막 같은 거 가림막이라고 해요. 저거니까 아니면 막대기라고 할까요? 막대기? 저런 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장애 저런 거를 이제 장애물 정도의 치기라고 보시면 되겠다 소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유아차와 휠체어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주던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행자 중심의 보행로를 바꾸었다. 대전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행자 중심 중립길 조성 이용자 평가는 만족에 따르면 대전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거리가 넓고 쾌적해졌으며 사회적 약자 이동이 편리해지는 등 보행 환경이 개선되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점에 대한 설명인 건데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점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은 점에 대해 말을 하겠지. 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문제 삼아 보행 환경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비용이나 시간보다 더 중시해야 할 가치가 있다. 바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인 거죠. 필자의 의견. 그리고 얘들아 여기 보시면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과 시간을 문제 삼아 보행의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말을 굳이 밝혀준 까닭이 뭐예요? 까닭. 잘 생각해봐. 필자의 주장은 뭐야?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런 말을 왜 하냐? 의도가 뭐야? 잘 들어. 여러분들이 무슨 종류의 글을 쓰시던 자, 글이 됐건 아니면 토론이 됐건 뭐 아니면 뭐가 됐건 내 주장, 그러니까 글이나 토론을 바탕으로 내 주장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내 주장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니죠. 모두 항상 밝혀줘야 돼요. 이런 식의 반박이 나올 여지까지도 밝혀줘야 내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 주장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 플러스 반론 가능성까지 검토해줘야 더 어떤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그 어떤 그 주장의 어떤 힘이 더 실린다는 소리인 겁니다. 쉬워요. 알겠어요? 오케이. 체크하시고. 다시 요게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요거를 해줘야 신뢰도와 타당성이 올라간다고. 얘들아 요걸 해줘야 신뢰도와 타당성이 더 올라간다는 소린 겁니다. 내 글에 내 어떤 주장에 더 힘이 실린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가령 길이가 길거나 복잡하게 얽힌 계단을 사용하는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이용자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키가 작은 어린이, 신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곳이라면 어떨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노약자는 계단 옆에 설치된 완만한 경사로로 한결 수월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 키가 작아 난간에 손이 닿지 않는 어린이는 낮은 높이로 설치된
중간 난간대를 잡고 안전하게 계단을 오를 수가 있다. 계단의 시작과 끝, 계단이 꺾이는 방향 등을 바로 알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난간에 부착된 점자 표시로 계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이렇듯 유니버셜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모든 국민이기에 이들에게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우리 사회에는 보행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하다라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졌고요. 앞에 나왔었던 이제 설명하는 글이랑 다르게 요거는 뭡니까? 논설문이에요. 주장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장하는 글이다 보니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조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이라는 설명이 없는 거지. 설득을 하려고 지금 쓴 거다라는 소리인 거라고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제재에 대한 글이고 안전하고 평안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거여서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이것만 체크하겠습니다. 귀납과 연역. 귀납과 연역 이거 참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인 건데 잘 들어 얘들아. 귀납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게 귀납이고요. 연역은요. 일반적인 사례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연역이야. 이렇게 말하면 1도 이해가 안 가죠. 예시를 들겠습니다. 잘 들어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써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얘들아, 내가 쓰라고 안 해도 내가 쓰면 쓰세요. 그냥 보고 있으면 졸리다. 손 그만 보시고 볼펜 그만 만지시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대전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소전제라고 합니다. 그럼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잘 봐.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개별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손 그만 보시고 여길 봐.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개별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이죠. 범위가 넓다고 모든이잖아. 그쵸? 일반적인 내용이죠. 일반적인 내용에서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일반적이고 범위가 큰 내용에서 개별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거지. 이게 연역이라고 귀납이라고. 연역이라고. 알겠어? 귀납은 그 반대가 귀납이야. 뭐라고? 개별적인 내용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이라고. 잘 봐. 야, 소크라테스는 죽어. 소크라테스도 죽고, 한철주도 죽고, 이서환도 죽고, 박승환도 죽고, 박연민도 죽고, 이해준도 죽고, 김시우도 죽고, 조수혁도 죽고, 다 죽어. 저기 지나간 사람 다 죽어.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냐?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이 나온 거야. 이게 귀납이야. 알겠니? 그럼 똑같이 귀납의 반대가 뭐예요? 연역인 겁니다. 알겠어? 요런 식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귀납과 연역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쓰인 귀납 논증은 뭐가 있는 거냐면 요걸 정리하시고 이거 시험에 되게 딱 좋겠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요거 귀납 논증이 어느 부분인 거고 연역이 어느 부분인 건지. 자, 그래서 귀납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라고 나와 있고요.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지. 뭐 가령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100% 팩트이지만 아닐 수도 있나? 안 죽는 사람도 있나? 생길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확인된 바로는 죽지 않는 케이스가 없는 거잖아. 가령 얘들아
자, 백조를 관찰해 보니까 첫 번째 백조도 흰색이고요. 두 번째 백조도 흰색이고요. 세 번째도 흰색이고 네 번째도 흰색이고 막 100만 번째도 흰색이야. 백조는 뭐인 거야? 흰색인 건데 오스트리아에서 검은색 백조, 즉 흑조가 발견이 되었어 실제로. 그러면 그 귀납 논증은 100% 팩트가 아닌 거죠. 깨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귀납 논증은 그런 한계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거라고. 알겠니? 알겠니? 자, 그리고 오문단에 사용된 귀납 논증이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노약자, 어린이,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유니버셜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개별 사례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게 첫 번째 사용된 이제 귀납적 논증인 거고. 보이죠?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어떤 원리. 그 연역은 반대죠. 마지막에 쓰인 거죠.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으니까 개별적인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보이니? 일반에서 개별, 개별에서 일반.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어? 오케이.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이면 100%입니다. 내가 봤을 때. 자, 넘어갈게요. 넘어갔어. 요게 마지막이니? 이게 지금 1-2 마지막이고 2-2가 2-2까지 하고 싶시다. 자, 2-2도 몇 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숙제검사 그 문제 풀어온 거 이제 문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볼게요. 자, 78쪽. 눈으로 말하는 동양, 입으로 말하는 서양. 일단 그러면 얘도 지금 딱 봐도 이런 식으로 딱 구분 짓고 있다는 게 보여. 동양은 뭔가 시각적인 게 중요한 거고, 서양은 뭔가 이제 입으로 말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을 하겠다는 소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쁨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으로 이런 걸 쓴대요. 이거 뭔가 어때요? 이게 지금 뭐를 그쵸, 웃는 거. 자,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을 좀 부각했다는 거를 예를 이런 식으로 든 거죠. 그리고 슬픈 것도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이모티콘의 공통점은 눈꼬리를 올리고 내려서 감정을 표현한 거래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반면 미국에서는 기쁨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으로 요거를 슬픔을 보여주는 이모티콘으로 요거를 사용한대요. 이 이모티콘의 어떤 공통점은 입꼬리를 올리고 내려서 앞에 있는 한국이랑 일본 동양은 눈꼬리를 올렸으면은 얘네는 이제 입꼬리를 올리고 내려서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이제 쓴 거고, 동양인들은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서양인들은 입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 눈은 사람이 근육을 움직여서 통제하기가 입보다 훨씬 어려운 부위이다. 자, 눈은 근육을 움직여서 통제하기가 입보다 어렵대요. 그러면 입은 어떻겠냐? 쉽겠지. 자, 그게 머릿속에 바로 정보가 처리가 돼야 돼. 뭔 소리냐면 요거를 읽고서 눈은 근육 통제가 어렵다고 쉽다고. 어렵고, 그럼 이거를 읽자마자 입은 어렵다고 쉽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이거 썼지만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써야 머릿속에 정리가 되니까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읽자마자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바로 돼야 된다고요. 정보의 어떤 그 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감정의 변화를 읽는 것은 매우 미묘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반면 입은 사람이 얼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꼬리를 올려 활짝 웃거나 입꼬리를 내려 찡그리는 등 감정을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쉽다. 네. 반면 입은 얼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입꼬리를 올려 활짝 웃거나 찡그리는 등 감정을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쉽다.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자, 서양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게 더 자유롭대요. 예. 서양에 대한 설명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예. 지금 동양은 동양, 서양은 서양어로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입근육을 많이 쓰지 않는다. 예. 동양인들은 입근육을 많이 쓰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자, 입보다는 눈을 보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눈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드러내는 창구가 되고, 동양인들은 상대방이 이러한 미묘한 감정 변화를 파악하는데 예, 서양인보다 훨씬 능숙. 미묘한 감정은 그러면 동양에 대한 설명이야, 서양에 대한 설명이야? 체크하셔야 돼. 뭐해 얘들아. 좀 딱 붙여 앉아가지고 좀 이게 응? 예. 사람의 눈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혹은 억누르려고 할 때 의지되지 않는다. 통제하기 어려워서 감정 표현이나 억누르는 게 의지로 되지가 않는데요. 예. 감정을 억누르려고 해도 그 감정이 눈을 통해 새어나온대요. 자, 거짓으로 기쁜 척을 해도 슬퍼 보이는 눈빛만큼 속일 수가 없고, 숙련된 연기자가 아니라면 예, 자기 마음대로 흘리거나 멈추긴 어렵다. 반대로 정말로 기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빛나기 때문에 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동양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 눈을 관찰한다. 눈을 보고 상대방이 기쁜지 슬픈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서양 사회에서는 자기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기쁘거나 슬플 때 입근육을 많이 쓴다. 서양인들은 입꼬리를 활짝 올려 활짝 웃거나 내려서 찡그리는 표정을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가 있고, 서양인들은 보통 동양인들을 보고 표정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서양인들이 입근육을 써서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얼굴 표정에서 드러내기 때문이다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서양 문화는 굉장히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되게 좀 일반적이야.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영미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인데도 아예 그냥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엘리베이터 같이 타거나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뭐 헬로, how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되게 좀 낯선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서양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아니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냐, 항상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고 마치 화가 나가지고 불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게 다 이런 어떤 그 언어 생활과 어떤 문화 차이에서 다 기인한 거죠.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듯 동서양의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과 서양인의 의사소통에 많은 오해가 생긴다. 동양인에게는 서양인의 적극적인 감정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가 이제 있고, 반면 서양인에게는 동양인의 소극적인 감정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무뚝뚝하거나 차갑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동양인과 서양인이 서로 다른 감정 표현 방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 12시까지 79쪽까지 우리 앞에 읽은 그 논설문 문제랑 요거 유니버셜 디자인 요거 문제랑 지금 읽은 요거 동양 서양 요거 지금 문제 푸세요. 시작하세요.
아 얘들아 그것도 안 풀었네. 그 어디지? 돌고래 푼 다음에 활동 응용 문제 70쪽부터 있는 거. 야, 여기부터 방금 읽은 그 뭐죠? 그러니까 70부터 어디냐 82까지 다 푸세요. 문제 있는 거 70부터 82. 예. 예준이 다 했어? 야, 수학이 자, 좀 남았다 아직. 81까지 81, 81. 82까지 81이 아니라, 야, 81이 아니라. 81이 아니라요. 예. 82까지죠? 예.
다이스도 엎어져 있지 마세요. 네. 아직 남으신 분? 오케이 같이 서환이 서환 같이 보자. 나머지 자, 그 70 어디냐? 예. 1쪽부터 문제 그냥 가볍게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2-2단원 마무리 짓고 지난주 숙제해 오신 거 한번 싹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몇 쪽으로 오시냐면 네 여기죠. 70쪽이죠. 자, 다음 소제목의 질문에 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이냐? 1번. 자, 그쵸. 반향정의로 혼자가 아니라 얘는 지금 마치 사람처럼 집단을 이루어서 한다고 나와 있죠. 어렵지 않고요. 2번. 다음 질문의 답에 사용될 적절한 설명 방법 몇 번? 3번이죠. 그쵸. 얘들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각 문단별로 어떤 전개 방식인지는 그냥 아예 파악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려면은 대조가 뭐고 비교가 뭐고 예시가 뭐고 분류가 뭐고 정의가 뭐고 그게 각각의 질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점검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3번은 자,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적절하게 파악한 거. 고래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 인과 종류가 인과인가요? 뭐죠? 뭐예요? 예시였어요? 고래의 종류가? 정신 차리세요. 그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간단 말이야. 이런 데서 나간단 말이야. 빨리 찾던가 해. 머릿속으로 굴리지 말고 예준아 찾으세요. 뭐냐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뭐예요? 분류예요? 구분이에요? 구분이죠. 그쵸? 얘들아 알겠어? 뭔 느낌인지 알겠어 지금? 그냥 뭐 그냥 그런갑다 라고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내가 말했지 구분이랑 분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구분 짓기 지금 문제 내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 좀 잔소리 또 하게 되는데 아니죠. 그쵸? 2번 반향정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정의죠. 분석을 사용해 돌고래 머리 앞쪽 기관의 구조를 설명했다. 맞죠? 그쵸? 그 돌고래 머리 앞쪽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밝혀준 거 아니에요. 3번입니다. 분류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돌고래의 종류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예시요? 찾으세요. 앞에 가만히 있지 말고. 뭐예요? 뭐라 나와 있어요? 그 아래. 뭐라 나와 있냐고. 예시 맞죠? 그쵸? 낚이지 말라고. 내 뉘앙스 때문에 낚이지 말라고.
내가 예시 이러면 예시 맞아요 라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자, 돌고래가 어떻게 어두운 바닥 속에서 앞을 볼 수 있는지 뭐야? 찾아라. 인과죠, 그쵸?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애매하게 알고 있다가 물론 뭐 지금 어쨌거나 오늘까지 우리 진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들이 빨간 책으로 엄청나게 문제 풀면서 연습은 할 거지만 예. 지금 제대로 해야 나중에 편하겠지. 예. 자, 그래서 이 아래 거 봅시다. 몇 쪽이냐면 73쪽. 1번에 몇 번? 5번 그쵸? 2번에 뭐예요? 자, 나이. 지문에 나온 표현으로 나이, 성별, 장애의 유무 등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다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겠니? 오케이. 됐고요. 3번 몇 번? 5번 그쵸? 보행 약자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2문단이랑 3문단의 사례를 제시한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그쵸? 자, 2번이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2번 2문단이나 3문단 보세요. 보행 사고 예방할 수 있고요. 보행 환경 조정할 수 있대요. 보행 사고 예방하는 거에 예시는 고원식이고요. 보행자 중심의 보행 환경은 아까 말했었던 올림픽공원이랑 대전시 케이스입니다. 그럼 보시면 자 2번과 3번 2분단과 3분단 사례에서 제시한 효과, 자 사례를 제시한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요. 사례의 용도가 뭐예요? 얘들아, 예시의 용도는 뭐야? 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 거죠. 그쵸? 다시 보세요. 5번이죠. 얘들아 왜 그래? 왜 그래? 큰일 났네 진짜. 자 5번은 5번에 그쵸? 자 유니버셜 디자인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오케이 좋습니다. 됐고 6번에 논증 방법 그쵸?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원리 두 글자로 뭐? 귀납이죠 그쵸? 오케이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앞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요거는 자연스럽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자 3번이랑 5번을 보시면 차별 없는 이용을 위해 모든 공간에 적용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시설이 탈시설이 돼. 잘 생각해봐. 얘들아 휠체어를 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분이나 경계가 없으면 편해지겠지. 그쵸?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존재합니다. 오히려 시설에서 격리돼가지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적 이슈가 뭐냐면 이건 좀 곁가지긴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전장현십이라 그래가지고 뭔지 알아요 혹시? 네. 그쵸. 뭐예요 예준아?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서 10이라고 있어요. 왜요? 왜 시위하고 있죠? 장애인 인권을 그쵸. 그러니까 어쨌거나 큰 틀에서는 장애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위하고 있는 건데 그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그 이제 단체는 휠체어 장애인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전철이나 버스의 이제 어떤 그런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불편이 크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여건을 보장해라라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위하고 있어요. 지하철 같은 그쵸. 지하철이 이제 가야 되는데 지하철이 이제 가지 못하게 출입구가 열리면 그 중간에서 그냥 뻗팅기고 있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 이동수단을 좀 더 그 원활하게 탈 수 있게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떠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시설들이 간의 어떤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더 도움이 되는 거고, 더 그런 게 필요한 그 어떤 집단이 이제 어느 집단이겠냐고. 가령 그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은 멀쩡하잖아.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 타협시설화 시키는 게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차별 없는 이용을 위해서 모든 공간이 다 타협시설화가 되면은 막말로 건물도 필요가 없지. 인도차도 구분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곁가지로 봐야 될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8번은 몇 번? 8번은 뭐예요? 그쵸, 연역이라고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연서 그쵸, 구체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넘어와서 자 옆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에 관한 글쓴이의 입장 1번 그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기 주장을 지금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반론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관조라는 거 써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관찰. 절충은 뭐예요? 절충 알아 몰라? 헐. 절충이 뭐예요? 헐. 좋아시키는 거예요. 좋아시킨다라는 거는 뭔 말이야? 서로 다른 두 가지 대상을 섞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가지 대상을 좋아시키는 거고, 냉소적인 건 뭐냐면 뭔가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니가 쉽게?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비관적인 거랑 비슷한 거죠. 비관적인 거랑. 그건 안 될 거야. 잘 안 풀릴 거야. 뭔가. 이렇게 체크하시고. 2번은요. 오케이. OX. 그리고 넘어와서 3번. 3번? 4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동서양 아래 거 문제 볼게요. 넘어오세요. 자, 몇 번? 3번이죠, 그렇죠? 반대죠? 2번은요? 2번에 그렇죠. 동양인은 감정을 절제하여 입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자, 얘는 뭐예요? 서양인들은 오케이 합시다. 습을 때 입근육을 많이 써. 서양인들은 입근육을 훨씬 적극적으로 저 입근육을 써서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서양인들은 입근육을 써서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됐고, 그리고 4번은 몇 번? 3번. 그렇죠. 5에 2에 어려울 거 없고요. 자, 얘들아 4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